전국을 안방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 생방송 전국시대 오신 분들 두팔 벌려 환영합니다. 자, 오늘 공기도 한결 부드럽고요. 햇살도 더 따뜻한 3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더 새봄답게 화사한 느낌이 드는 건 아무래도 새로운 학기가 또 시작이 돼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우리 아이들 때문이죠. 자, 오늘 유치원 입학식도 함께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유총의 계약 연기 투쟁을 강행하면서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아주 일부 유치원만 계약을 연기했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자, 우리 아이들 안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빨리 좀 해결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자리하면서도 남도 답사 1번지로 불리고 있는 곳, 바로 강진으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강진에서 보내는 아주 특별한 여행기 준비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강진에서의 특별한 하루, 지금 바로 초대하겠습니다. 넉넉한 들판과 푸른 산, 시원한 바다를 끼고 있는 남도 답사 1번지 강진.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고장으로만 알고 계신다고요? 그렇다면 큰 우산! 역사와 문화가 깃든 고장 강진에선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을 따라가보는 특별한 여행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다산의 숨결이 깃든 고장에서 보내는 특별한 하루, 지금 출발합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맑은 공기도 마시고 푸른 잎들도 보니까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거든요. 요즘 사실 일 하루 종일 일만 하느라 너무 지쳤었는데 이렇게 또 산에 와서 이런 맑은 공기도 마시고 푸른 잎들도 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저 오늘 이렇게 힐링만 하고 가면 되나요? 에이, 박은혜 리포터, 힐링뿐이겠어요? 보고, 먹고, 즐기고! 오늘 다산 선생의 발자취를 제대로 구경시켜드릴게요. 겨울에도 자연의 푸름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강진. 이렇게 산길을 따라 조금씩 오르다 보면 살며시 모습을 드러내는 작은 기와집 한 채? 여긴 어디예요? 힘차게 산길을 쭉 따라서 올라와 보니까 작은 기와집도 하나 보이고 또 주변에 이렇게 나무도 푸르르게 자라 있거든요. 네.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은데 이곳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를 지금 다산 초당이라고 하는데 네. 와서 보니까 기와집이죠. 네. 그래서 야 이거 뭐 기와집으로 왜 초당 하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본래는 정약용 선생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이 다산 초당이 있었습니다. 왜 다산 초당이 됐냐면 이 산에가 본래 차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이 동네 분들이 차가 많은 산, 그래서 다산 이렇게 불렀죠, 이 산을. 그래서 이 산 주인 윤단이란 분이 여기다 이렇게 자기의 별서를 짓고 내가 사는 곳을 낮추어서 초당이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다산 초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내중에 정약용 선생님이 왔다 가시면서 여기 살고 가시면서 호가 다산이라는 호가 붙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다른 호가 열수라든지 뭐 사암이라든지 이런 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산 정약용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해서 된 다산 초당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삶은 강진에서 오랜 시간 동안 겪어야 했던 귀양살이를 빼놓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장장 18년에 걸친 강진 귀양살이 가운데 10년을 다산초당에서 지낸 정약용 선생. 그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귀양살이 동안 동백꽃처럼 붉게 학문과 사상을 피워올렸답니다. 황사영 백서 사건이 납니다. 그래서 황사영 백서 사건에는 틀림없이 이거 정약용이 개입이 됐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장기에 여기에 가 있고 자기 형님의 여기 완도 신지 그때 네. 강진 신지였었는데 가 있던 선생님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취재를 했는데 그때의 의금부에서 그 취재를 했던 이 한묵이라는 사람을 그때 강진 현감으로 보냈고 지금 같으면은 좀 혼을 내줘라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를 강진으로 여기로 오신 것 같습니다. 깊은 좌절도 안겨줬지만 최고의 실학자가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던 강진 유배 생활. 늘 마음에 두었던 실학과 애민의 길을 다산초당에서도 이어갔던 정약용 선생. 그 결실로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 등 무려 500여 권에 이르는 저서가 이곳 강진에서 민족의 유산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네.
정약용 선생님이 그렇게 아주 훌륭한 업적을 만들어주셨던 가장 중요한 그 산실입니다. 그런데 네. 여기보다 네. 더 중요한 곳이 또 있어요. 아니 여기도 이렇게 중요한 곳인데 여기보다 더 중요한 곳이면 도대체 어떤 곳이에요? 그것은 네. 가서 보도록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아 어딘지 벌써 궁금해지는데 빨리 그래요? 가보실까요 그러면? 그래서, 네, 갑시다. 산을 내려와 강진읍으로 쭉 들어와 보니 읍 한가운데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아니 그런데 2019년 21세기에 웬 초가집과 기와집이래요?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여기 이렇게 도착해 보니까 위에 사이제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이고, 한문을 잘 하시는데. 제가 사실 한문은 잘 못해요. 그치만 그래요?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이곳이 어딘지 알았습니다. 네. 근데 뭐 사이제라고 써 있기는 하지만 자세하게는 모르겠거든요. 어떤 곳일까요? 예, 여기는 정약용 선생님께서 처음 유배 왔을 때 정말 이 정적들에 의해서 정약용 선생님을 굉장히 핍박해서 우리 강진 사람들이 정약용 선생하고는 말만 해도 네. 불려가서 곤장을 맞고 이제 그런 어려운 시기였는데 우리 주모께서 방을 하나 주시면서 여기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약용 선생님이 이제 그랬죠. 내가 여가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방을 줍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불이익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냐? 와서 너같이 훌륭한 사람 여기 와서 애들도 좀 가르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이 주모가 아니었으면 우리의 다산의 어떤 그런 큰 업적, 큰 사상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4년 동안 여기서 쭉 계셨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은 이곳이 정약용 선생님이 처음 강진에 내려와서 또 머문 곳이기도 하면서 주모의 그런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곳이기도 한데 근데 주막이잖아요. 근데 주막이 아니라 사이제라는 이름을 가진 데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여기가 동문외 내반가 또는 동천여사 이렇게 부르는 곳이었는데 정약용 선생님이 그 주모의 질문을 받습니다. 예, 남녀 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왜 여자를 이렇게 천시하느냐? 그러고 물어보는데 그때 생각 못한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주모만 또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꼈어. 그래서 자기 생각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용모를 바꿉니다. 사의 담 그래요. 생각은 더 담백하게 해야 되겠다. 모의 장. 예, 용모는 장엄하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언의인 말은 좀 짧게 해야 되겠다. 동의 중 행동은 무겁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가지를 내가 마땅히 다시 바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가지를 마땅히 바르게 한다는 의미로 사의제입니다. 이렇게 또 의미를 다 듣고 나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마음이 좀 남다르고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머나먼 유배의 땅 강진. 이곳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을 정약용 선생은 동문주막의 모녀 덕분에 마음을 다잡으며 고독한 유배 생활을 학문으로 갈고 닦았는데요. 우리 박은혜 리포터도 정약용 선생이 거닐었던 사이제 골목 구석구석을 걸어보는데 아니 뭘 찾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또 주막이었던 곳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주막에 왔으면 밥 한 끼는 먹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밥도 안 주고 촬영하실 건 아니죠? 주막에 왔으니까 뭐 부침개, 또 파전, 막걸리 이런 거 먹고 가야죠. 한잔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주모? 주모 한 잔 주시오! 주모를 외치며 들어오고 싶은 이곳. 사이제에 왔으면 꼭 맛보고 가야 하는 이것. 들어는 봤나 먹어는 봤나 정약용 선생도 즐겨 먹었다는 이름하야 다산밥상 되시겠다. 사이제에 오면은 꼭 들려야 한다는 주막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다산밥상인가요? 네, 다산밥상입니다. 그 다산밥상 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욱국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왜 아욱국이 꼭 들어가야 되나요? 정약용 선생님께서 여기 계실 때요. 그때는 먹을 것이 귀했잖아요. 지천에 아욱이 제일 흔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조밥에 아욱국을 드셨대요. 그때는 강진이다 보니까 바지락과 굴이 흔했겠죠. 그러니까 굴 전에다가 지금은 봄도 하고 지천에 있는 나물 있잖아요. 네. 고기 종류 넣고 약간
야채, 채소 종류만 많이 올라 있어요. 아욱국 한 그릇에 탁주 한 잔 놓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 같은 사이제 주막. 2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주막 안에선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옛날 그 사시던 방식으로 집을 지어놔가지고 좀 멋있네요. 이 식사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동문박 주막이요. 동문박 주막. 네. 두둑하게 배도 채웠겠다. 본격적으로 사이제 저작거리 한 바퀴 돌아볼까요? 고즈넉한 옛 모습의 돌담과 초가지붕까지 소담스러운 마을의 운치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학문을 갈고 닦았다고 하잖아요. 200년이 지난 2019년에도 이곳에서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지 살짝 엿보러 가볼까요? 그 옛날 정약용 선생이 제자들에게 학문을 가르쳐줬던 것처럼 이곳에선 사이제를 찾은 이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전통차, 전통한과 수제 도장 등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물론 크로키, 플라워 캔들 등 청년 사장님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공방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향기도 너무 좋고요. 또 보기에도 예쁜 완성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이제에 제가 와서 이런 예쁜 향초라고 하나요? 이런 걸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건 사실 상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런 곳에 또 이런 공방이 있을지 몰랐는데 이렇게 또 공방을 차리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희 강진에서 청년 창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이제 여기 장소는 제공해 주셨고요.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이제 유배 오셔서 처음 이제 머무시다 가신 곳이라서 여기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강진 사이제 저작거리. 이제 슬슬 해도 저물었겠다. 사이제 저작거리에 왔으니 뜨끈한 온돌방에 몸 좀 녹이고 가야겠죠. 아니 그런데 박은희 리포터 벌써 이불 까는 거야? 마지막 인사는 하고 누워야지. 다산 선생님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힘든 유배 생활이었지만 주모가 주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이렇게 고즈넉한 한옥에서 편안히 쉬기도 하고 강진 사람들의 정을 느끼면서 힘든 유배 생활을 잘 견딜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 여기 온 김에 한옥에서 하룻밤 자고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산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곳 사이제에서 특별한 하루 보내세요. 언제 가도 누구와 가도 좋습니다. 그 옛날 다산 선생이 느꼈던 것처럼 주모가 내어준 따뜻한 정과 구수한 밥상, 하루의 피로를 시원하게 풀 수 있는 편안한 휴식까지. 남도답사 1번지 강진. 이번만큼이라도 정약용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한 번쯤은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따 뭐어요? 얼른 사이제로 안 오고! 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사이제 저작거리였습니다. 보니까요, 정말 맛있는 다산 밥상부터 따뜻한 잠자리까지 그 200여 년의 추억이 다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저작거리는 지금 3월부터 더 많은 분들이 방문해서 더 풍성하게 꾸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행사도 마련된다고 하니까 강진 사이제 저작거리 꼭 한 번씩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떠나볼 곳은 울산입니다. 울산에서 장인을 꿈꾸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이분들은 금손보다 더 귀하다는 황금손을 가진 분들이라고 합니다. 총 두 분을 만나볼까 하는데, 자, 먼저 전통 도예를 만드는 이원준 씨, 그리고 핸드드립 커피포트를 만드는 우리 김태현 씨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수백 번 두드리고 수십 번 다듬고 우리는 장인을 꿈꾼다. 뛰어난 손재주를 가진 사람들을 요즘엔 프로 금손러라고 부르죠. 오늘은 장인을 꿈꾸는 이들의 세계로 빠져봅니다. 밝은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는 아침. 쿵쿵대는 망치질 소리가 이른 아침부터 크게 울려 퍼지는데요. 공구들이 가득한 걸 보니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공예가인 듯한데, 아니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수제 핸드드립 커피포트. 수제 핸드드립 커피포트는 핸드드립 커피를 추출할 때 쓰는 이제 도구인데, 이게 이제 주전자처럼 생기지만 이건 포트라고 합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커피를 추출하는 도구입니다. 요즘에 이제 커피 시장도 많이 커지고 해서 커피포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시장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점점 더 이제 여기 매력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만들게 됐습니다. 프로 금손러가 만든 커피포트. 심쿵할 정도로 매력적인 디자인은 물론 은은한 색깔이 정말 예쁜데요. 그렇다면 이 커피포트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선 동판을 크기에 맞게 잘라줍니다. 아주 뜨거운 불로 달구고 물로 식혀주는 과정을 반복하죠. 그리고 반나절 동안 계속 두드려주는데요. 여기서 잠깐! 커피포트 재료에 동금속을 쓰는 이유가 있나요? 동은 열 전도율이 아주 높아서 핸드드립 커피를 추출할 때는 정확한 물의 온도와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에 이제 물을 주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조금 더 커피 맛을 내기 위해서 동포트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손잡이 부분도 하나하나 깎는 것은 물론 은으로 나만의 개성 있는 무늬도 새깁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핸드드립 커피포트가 완성됐네요. 마지막으로 커피포트에 물 떨어지는 각도를 체크하는데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기에 매우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체크합니다. 2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제 영혼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죠. 왜냐면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정말 이제 뭐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근데 그걸 참으면서 이 제품을 제대로 만들려고 하나가 이제 만들어졌을 때 저도 정말 아깝고, 그렇게 진짜 제 자식같이 그렇게 만드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과정이 쉽진 않았는데요. 워낙 특수한 제품인 만큼 한국에서 기술을 배우기 어려워 무작정 일본으로 떠날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멋진 커피포트가 탄생할 수 있게 된 거죠. 심지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으로 특허까지. 평소엔 이렇게 아내분과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무척 뿌듯하시겠어요? 일단 어디서 왔는지 제일 많이 물어보시고, 지역을 듣고 울산이다 하면 깜짝 놀라시거든요. 울산에서도 이런 게 있구나. 서울, 경기뿐만이 아니고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오히려 더 자긍심도 더 느끼고 있어요. 어떤 자긍심을 느끼시는데요? 울산에서 유일무이하다 이런 자긍심이 있죠. 울산에서 키운 당당한 자긍심으로 더 멋지게 빛나는 커피포트. 과연 바리스타들이 느끼는 이 커피포트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사실 정확한 위치에 균일하게 물줄기를 갖다 형성하면서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열 전달이 좋아가지고 커피의 고유의 맛을 갖다가 풍부하게 풍요롭게 내줄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회를 뜰 때 사시미 칼 같은 그런 느낌이죠. 칼이 무디면은 생선 맛이 어딘지 모르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커피포트도 그런 의미라고 보면 거의 유사하겠네요. 바리스타의 시그니처가 될 뿐 아니라 풍부한 커피 맛을 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인 커피포트. 그렇다면 프로 금손러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앞으로의 계획은 저는 열심히 이제 포트를 계속 만들 거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포트 시장이 작긴 한데 울산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더 알려지는 그런 공예가가 됐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만날 프로 금손러는 삼남면에 위치한 쌍수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정겨운 흙냄새와 맑은 공기가 평화로운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멀리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는 저희 할머니 댁이에요. 할머니 댁인데 이제 도자기를 시작하고 여기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서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절로 편안해지는 곳. 두 번째 프로 금손러는 주로 이곳에서 전통 도자기를 빚습니다. 은은한 매력이 특징인 전통 도자기, 정말 예쁘죠? 그리고 아주 섬세한 손길로 물레를 이용해 도자기를 빚는 주인공. 약간 리듬을 타시는 것 같네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대부분 물레 이렇게 차시는 분들이 아마 다 비슷할걸요. 아마 어떤 몸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흙도 자연 그 자체고 사람도 자연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게 있거든요. 작가의 생각과 여러 가지
어떤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흙에 고스란히 들어가기 때문에 기계가 찍어내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전통 도자기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만든다는 거지요. 하나하나 정성스레 빚는 것은 물론이고 약 2주간의 기간에 걸쳐 굽고 깎고 돌리는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데요. 프로 금손로의 영혼이 녹아있다고 할 정도로 이 귀중한 작품들, 특히 울산을 표현한 멋진 작품도 있다는데요. 여기서 방구대 안각화까지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되게 중요한 역사적 어떤 문화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품에도 방구대 안각화 문양을 한번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만들다가 손가락이 이렇게 푹 들어가서 뚫린 것을 그냥 이제 그대로 살려서 땅에 떨어진 모양 그대로를 만들어낸 그런 분청 다화병입니다. 1260도 이상에서 소성을 하기 때문에 불을 떼기 때문에 가볍지만 경질이에요. 정말 가볍네요, 이게. 네, 2배 차이는 날 겁니다. 그런데 일하는 중간에 어디론가 향하는 프로 금손러. 멀쩡한 도자기를 왜 이렇게 깨는 거죠? 암만 정성을 많이 들이고 오랜 시간 이렇게 작업을 해서 만들어도 가마 속에서 들어간 이후에는 뭔가 어떻게 나올지가 몰라요. 내려앉아서 나올 수도 있고 그 위에 가서 나올 수가 있고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떻게 뭔가 내려놓고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그런 것들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전통 도예를 시작하면서 마음이 한결 더 여유롭게 변했다는 주인공. 아담한 집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게 삶의 낙이라는데요. 과연 도예가 이전에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20살 때는 서양학과를 갔다가 이렇게 일찍 그만두고 스턴트를 서울에 올라가서 2년여간 했고요. 정적인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동적인 것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서의 어떤 접점을 찾기까지의 과정이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 다시 도자기 전공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27에. 울산, 아니 국내에서도 유일무이한 스턴트맨 출신 도예가 그 실력 한번 감상해볼까요? 이야, 정말 대단한데요. 되게 과거라고 하셨는데 이 실력이 아직 녹슬지 않으셨네요. 좋아해요. 몸에서 잊어버리지 않게 운동 삼아 이렇게 계속 액션을 혼자서 하고 있죠. 작업 후 남는 시간엔 전통 도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이렇게 덩기적인 도자기 수업을 진행도 합니다. 한쪽으로만. 뭔가 저는 화려하거나 이렇게 크고 대단한 거를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만든 어떤 도자기가 자연의 일부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것이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안하고 자연의 것. 금보다 더 귀한 황금손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들. 더 뛰어난 작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장해가면서 먼 훗날 자신의 분야에서 멋지게 빛나는 훌륭한 장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to help. 월요일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저녁 6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대기가 뿌였습니다. 오늘 대기질 정말 심각했는데요. 평소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7배에서 8배까지 올랐습니다. 초미세먼지 특보도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5도에서 6도,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I believe in angels,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I believe
네, 이제 슬슬 배가 고파지는 시간입니다. 뭐 좀 먹으러 가볼까 하는데요. 자, 한 입 먹기만 해도 옛 시절의 추억과 향수를 더불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곳 가보겠습니다. 부산으로 안내하죠. 혼자라는 게 나는 싫어. 불빛거리로 헤매고 너무 힘들어요 감독님. 효씨 얼굴 어떻게 알아요? 요즘 7080, 1020 상관없이 복고, 레트로 유행이잖아요 정말. 됐고 춤췄더니 너무 배가 고파요. 제가 오늘 복고 감성 뿜뿜한 가게로 인도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다시 어둠에 따라오세요. 계속. 응답하라 7080 부산의 먹방 요정이 떴습니다. 부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겨운 향수를 찾아 떠나볼 텐데요.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맛집부터 그때 그 시절 감성을 완벽하게 재현한 공간까지 지금 함께 출발해 보시죠. 이른 아침 가장 먼저 찾은 곳은요, 정겨운 사람 냄새로 북적이는 자갈치 시장입니다. 사람 냄새와 정겨운 향수가 풍기는 이곳에서는 고소한 냄새도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고등어입니다. 지글지글 구워지는 저 모습만 봐도 아이고 그냥 입에 침이 꼴딱 넘어가네요. 근데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 선생님! 이게 다 뭐예요? 고등어예요, 고등어. 고등어요? 여기가 고등어가 유명한가 봐요. 네, 여기 자갈치에서 유명한 고등어 골목이에요. 아니 근데 정식이 5,000원이에요? 네, 저희도 5,000원에 팔고 있어요. 이 고등어 5,000원에? 네. 얼마나 장사를 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집 며느리거든요, 할매집에. 며느리인데 어머니가 36년 하시고 제가 지금 15년. 네, 합해서 한 51년에서 2년 정도. 와, 50년! 네. 이게 50년이 넘게 된 맛집의 냄새. 어머, 와, 고소해. 고소한 냄새를 뒤로 한 채 한쪽에서는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네요. 50년 된 맛집답게 오래된 화로와 연탄불이 손님들을 맞아줍니다. 고등어 정식을 주문하면 가장 먼저 뜨끈한 국물부터 준비하시는 사장님. 반찬 5가지와 국 2개 그리고 고등어 구이까지 푸짐한 한상을 단돈 5,000원에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그리웠던 그 맛을 찾아서 오늘도 가게는 북적이고 있는데요. 오랜 단골 손님이 유독 많은 이유도 그때 그 향수를 찾아오기 때문이겠죠. 어머님 너무 맛있게 드시네요. 예, 맛있어서 많이 묻지 뭐. 아유, 막 고등어하고 막걸리도 한잔 자시고. 예. 맛이 좀 어떠세요? 기가 차요. 제가 좀 요 부위도 있나 오이. 아니 근데 여기 뭐 자주 오시나 봐요. 야, 한 번씩 나오면 야 네. 자주 들리지. 오래됐어 요 온 지가. 언제부터 오셨는데요? 한 30년. 30년, 가게가 50년 됐는데 30년이면은 네. 진짜 옛날부터 오셨네요. 네. 옛날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 나지. 옛날 물에 막 데리고 가지고 막 동동님 막 소주 한잔 하고 막 기가 찬다 이가 부산 오면. 제일 좋은 게 가격이 이 가격으로 진짜 이 정도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오셔야 됩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꼭 오셔야 하는 그 맛.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고등어 구이의 매력을 느껴볼 시간. 저 통통한 살 좀 보세요. 열어보니 한기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 어머니 코 고는 소리 조그맣게 50년 전통의 고등어 구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실한 고등어 구이 한 점에 정말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사장님, 와 이래 맛있어요 이거가. 너무 맛있어. 좀 더 드릴까요? 더 주신다. 네. 더 줘도 돼요? 네, 우리는 뭐 손님들 달라시면 더 드리고. 진짜? 네, 우리 한국 사람들 정이잖아요. 그러면 더 부족하시면 더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기 고등어 다 먹고 가겠습니다. 네, 다 드세요. 어머니의 밥상처럼 든든하게 먹고 나면 마지막은 따끈한 숭늉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저녁이 찾아온 부산 남항. 이곳에는 해가 지면 유독 분주해지는 골목이 있습니다. 바로 충무동 해안시장의 곰장어 골목인데요.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매콤달콤한 곰장어. 추위도 잊은 채 포장마차는 이미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와, 이 골목 진짜 옛날 느낌 난다. 오, 아, 포장마차하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왜 앞에 나와 계시노? 아니, 식을 해야 되니까. 아니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골목이 억수로 오래된 느낌이 나는데 언제부터 있었어요 이게? 이 골목 형성된 것만 한 5, 6년은 됩니다. 25년? 예. 이거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가 노점에서 일단 해장사부터 먼저 했거든요. 사장님이? 그때 계절병 올 때 그렇지 그렇게 해가 안 되는 기라 죽을까 싶어가 그리고 있잖아 숯불을 이제 이 연탄을 나눠놓고 구이를 시작했지. 그때부터 이제 구이라는 게 사람한테 알려져 가지고. 아 그러면 어머니 말씀대로라면은 이 골목이 이 가게에서 만든 골목이네요. 그렇지. 말하자면 그래. 늦은 밤 생각나는 그리운 사람들과 그때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찾게 되는 포장마차. 한 잔 두 잔 넘어가는 술과 함께 그리움은 더욱 짙어져만 가는데요. 거기에 고소한 곰장어까지 더해지니 모두 포장마차로 모일 수밖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골목이 꽤 오래된 걸로 아는데 언제부터 여기 오셨어요? 시집을 이쪽으로 왔으니까 30년 넘었네요. 30년 동안 이쪽에 오신 거예요? 완전 단골이시네. 그렇지. 옛날부터 여기 오신 거면은 옛날 생각 좀 많이 나시겠어요? 많이 나지. 한 번씩 오면 생각나고 이놈 저놈도 생각나고 많이 생각나네. 어머님의 이놈 저놈을 찾습니다. 연락주세요. 늦은 밤까지 친구들과 즐겁게 한잔하고 계시는 손님들. 이분들은 아주 멀리서 오셨다는데요. 또 골목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 한 20년 전에 뭐 동네 시장 같은 데 갔던 느낌. 그 느낌이 딱 나서 소주다 딱 이렇게 했어요.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해안시장의 명물. 벌써 30년이 되어가는 곰장어인데요. 어머님만의 저 빨간 양념 맛은 정말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맛입니다. 이 꼼장어는요 좋아하는 분들이 이 식감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씹으면 씹을수록 꼬독꼬독하니 달달한 이 맛이 입안에 탁 퍼지는데 어머님의 양념 소스까지 더해지니까 여기는 진짜 오래된 단골분들은 절로 소주만 나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양념 곰장어를 먹었으면 볶음밥도 빠질 수가 없죠. 매콤달콤하게 남은 양념에 달달 볶아 먹는 볶음밥. 이것까지 먹어줘야 야 오늘 곰장어 먹었구나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포장마차 분위기에서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진짜 오리지널한 그런 복고의 감성을 제가 느끼고 갑니다. 오늘부터는 어머니 제가 단골하겠습니다. 아저씨는 무슨 반찬 좋아해? 나는 삶은 달걀. 아주 끝이 아니라우. 나랑 오시라우. 나 그대에게 마지막을 장식할 곳은 뉴트로 감성이 가득한 다방인데요. 레트로의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을 뉴트로라고 하죠. 아기자기한 소품들 속에서 복고적인 감성이 가득 느껴집니다. 저거 보세요. 저 자개 옷장하고 요거하고 와 진짜 타임머신 것 같아요. 대박이다. 아니 저기 할머니가 계신. 저 할머니. 죄송해요. 나 할머니인 줄 알고 옷을 왜 이렇게 입고 있어요? 할머니 아니에요. 아니 옷이 이게 뭐예요? 우리 가게 유니폼인데. 이게요? 네. 일부러 이렇게 입으신 거예요? 네네 우리 가게 유니폼이에요. 복고 이런 거 어디서 찾아보기 힘든데 이렇게 굳이 카페를 꾸미신 이유가 있으세요? 옛날 물건들을 좀 좋아했기도 했고 옛날 이렇게 좀 특이한 감성을 좋아하기도 하면서 이제 옛날 물건을 또 수집하는 것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사람들한테 신선한 카페를 조금 신선한 공간을 좀 만들어주고자 해서 제가 이렇게 공간을 설정하게 됐죠. 우와. 옛날에는 귀여워요. 옛날에 이렇게 좀 끈을 이렇게 줄여주는 그런 맛이 좀 있지 않았나요? 줄여주는 건 약간 노시던 분들인데. 편집해주세요. 너무 이대로 퇴근할게요. 이곳의 단연 인기 메뉴는 바로 사발 냉커피인데요. 거기에 혈중 달콤 농도를 올려줄 달달한 파르페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사랑받는 메뉴 단짠의 정석 프렌치 토스트까지 더해지니 이 맛을 찾아 손님들이 오시는 거겠죠? 이 카페를 찾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옛날 우리 지나온 이렇게 소품들 너무 정감이 와요. 제가 궁금했던 건데 혹시 예전에 데이트하거나 하실 때 이런 데만 오셨었어요? 이런 데서 안 했고 옛날에는. 옛날에는 말로 하면 안 돼요. 어디서? 시골에 보리밭에. 어머님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뉴트로 감성을 찾아 이곳을 찾은 젊은이들 달달한 파르페 맛에 푹 빠진 것 같죠? 근데 사실 친구들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이런 거 어디서 본 적 있어요? 저희 할머니 집에서 본 적 있어요.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 집 그럼 옛날에 그 집에 놀러 갔을 때 본 감성으로 여기 오는구나. 네, 맞아요. 저희가 봤었을 때는 조금 옛날식이라고 하지만 여기 오니까 뭔가 세련된 미가 흐른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느낌들도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때 그 시절의 맛과 향수를 찾아본 오늘 저녁은 그리운 사람들과 함께 그때 그곳에서 저녁 약속 어떠세요? 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 네, 오는 3월 13일이죠. 우리 지역에 아주 큰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는 날인데요. 자,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공명선거로 좀 출발했으면 하는 마음이 컸는데 하지만 벌써부터 좀 혼탁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총 13개의 조합장을 선출해야 하는 우리 여수 지역의 선거전 분위기는 어떨지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앤 인터뷰에서 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 류재훈 지도계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굉장히 좀 바쁘실 것 같은데 시간 좀 내주셔가지고 나와서 굉장히 좀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얼굴과 공약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후보자들의 걸음도 좀 빨라졌는데 여수 지역의 조합장 선거 먼저 얼마나 좀 출마했고 몇 명을 선출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전남 동북 지역 후보자 등록 상황을 살펴보면은 여수는 13개 조합에 후보자가 30명 등록하여 있습니다. 순천은 5개 조합에 11분이 등록하셨고 광양은 7개 조합에 17분이 등록하여 있습니다. 고흥은 11개 조합에 25분이 등록하였습니다. 예. 특히 조합원 수가 많은 여수 같은 경우는 한 30명이 등록하여 평균 경쟁률이 1대 1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은 여수 수협과 축협이 후보자가 한 분밖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경우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인 3월 13일에 저희 선거 관련해서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네. 참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지역에서는 더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농수 축협 그리고 산림조합장을 뽑는다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예. 좀 특이한 조합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은 굴수화식 조합, 근해 유망조합, 잠수기 조합 등도 있습니다. 특이한 또 조합장도 뽑는 그런 자리군요. 예.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 13분의 조합장을 선출해야 하는 이번 선거입니다. 여수의 선거전을 보면 지금 굉장히 분주할 것 같은데 가장 좀 경쟁이 치열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예. 네, 딱히 찍어서 특정 조합장 선거만 경쟁이 치열하다 볼 수 없습니다.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은 당선 아니면 낙선입니다. 그래서 무투표되는 2개 조합 외에 11개 조합은 모든 조합이 경쟁이 치열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특히
예를 든다면은 저녁 늦게 신고 제보가 오기도 합니다.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하여 보면 일상적인 활동을 오인하여 제보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특히 후보자 간 돈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미행하는 등 상호 간 견제도 상당히 치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시기가 시기니만큼 뭐 저녁에 제보를 받는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럼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직원 수가 많으면은 24대 교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녁 10시 정도까지 근무를 하고 다음에 또 출근합니다. 너무 감사드리네요, 이 자리에 나오셔준 게. 네. 뭐 국내 수협 같은 경우는 여수 수협에는 작년 위판 실적의 전국 1위를 달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조합원 수만 해도 뭐 10,0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합장 선거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뭐 선거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조합원들도 적지 않다고 들었는데, 이거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홍보 부족이라고 봐야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여수 수협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4년 전에도 무투표로 현 조합장이 당선됐습니다. 예. 이번 선거에도 새로운 후보자가 한 명밖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같이 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조합에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 조합에게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자, 현재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불법 선거행위 적발 건수만 봐도요, 정말 상당수에 이르는 걸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여수도 있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전남 전체적으로 고발이 10건, 수사 의뢰가 3건, 경고 등 총 합해서 40여 건이 조치를 했습니다. 예. 우리 여수 지역에서도 고발, 수사 의뢰 각 1건, 경고 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지난 선거에 비해서 조치 실적은 좀 줄어든 편입니다. 예. 그러나 조치 실적이 줄어들다 하여 돈 선거가 줄어들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일 문제죠. 조치 건수를 보면은 전남도 그렇지만은 대부분이 돈 선거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보면은 조합원들에게 돈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조합원과 관련된 단체에 찬조금을 기부하는 행위가 그 사례라고 보면 보시겠습니다. 네. 뭐 사실상 선거운동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벌써 혼탁 선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가 1회였습니다. 이번 2회 선거인데, 지난 선거와 비교하면 좀 분위기가 이번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지난 1회 조합장 선거에 비해서 특이한 점은 상대 후보자에 대한 음해성 제보가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줄었나요? 예. 과거에는 상대 후보자 측이나 상대 후보자나 후보 측이 조합원에게 돈을 뿌린다는 음해성 제보를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면은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선거의 경우 그런 전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요즘 그 거리에 나가보면요, 곳곳에 현수막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많이 걸려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거리 현수막도 뭐 거의 공해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선거 기간 중에는 이런 현수막에 대한 제재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다행히도 이번 조합장 선거에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현수막 게시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이나 구정을 전후해서 조합장 선거에 나올 입후보 여성자가 자기를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여수 시내에 많은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 기간 중에는 모두 처거토록 하여 후보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연말 연시에 의례적인 현수막을 많이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 정도 제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이번이 2회째입니다. 2회째인데 사실 1회 선거 이후에도 이 선거 운동과 관련된 법 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도 참 많은데 이번은 좀 어떻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후보자나 조합원들의 불만의 목소리에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 제도는 조합장이 되고자 하는 신진사 진출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도 후보자를 등록한 후보자만 할 수 있고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 방법도 벽보 공보, 전화, 명함 등 극히 제한되어 있고요. 선거운동 기간도 후보자를 등록한 후보자만이 13일간밖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선거운동을 확대하자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위탁선거법은 또 어떤 내용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와 같이 예비 후보자 제도를 신설하는 것, 그다음에 후보자 배우자도 선거운동하는 것,
그다음에 모든 인터넷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예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공직선거는 그 선거운동의 범위랄까요? 이런 범위부터 좀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에서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도 좀 있으실 것 같고 혹은 뭐 조합장 선거운동과 관련된 법 내용들 중에서 이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아니면 달라져야 된다라고 보시는 그 법 내용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첫 번째로 현직과 조합장 선거에 뜻이 있으신 신진 인사와 형평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 같이 예비 후보자 제도를 도입해야 현직과 형평성을 위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선거운동 할 수 있는 분을 많이 좀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이요? 현재는 후보자만이 할 수 있고 후보자, 배우자, 가족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렇게 배우자나 가족을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 상규상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 공직선거와 동일하게 그 수준으로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해야 될 것, 다양화하고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권자인 조합원이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후보자의 범죄 경력 정보를 선거 공보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관리계장님 오셨는데 아니 보니까 뭐 법 내용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대상자들도 너무 많고 이게 조합도 처음 들어보는 이런 조합들도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아까 이야기로는 뭐 밤늦게 제보 전화도 받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기타 다른 어려움 같은 것들은 없으십니까? 이 기간 안에? 실질적으로 뭐 어려운다 하면은 좀 여담일 수 있지만은 여성분들한테 좀 전화 상태가 친절하지 않은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후보한테 설명할 때 그런 걸 강조하고 있지만은 많이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래도 또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좀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뭐 시간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당연히 이 공무원으로서 공명선거를 치르기 위한 조직이니까 당연히 좀 감수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또 보니까요, 이게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과태료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신고 포상금도 어마어마한데 단속 규정이랄까 뭐 처벌 규정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조합장 선거는 금품 선거 수수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는 그 가액의 50배,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신고 제보를 활성화하고 돈 선거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품 선거를 신고 제보한 분께 최대 3억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신고 제보자에 대한 신분 보장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은 이런 건 어떨까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그 왜 신고를 하는데 뭔가 좀 음해성이랄까 거짓 신고나 뭐 허위 제보 같은 걸 했을 때에 대한 제재 같은 건 어떻게 좀 이루어져 있을까요? 특별하게 그런 사항은 그냥 감수하고 단속 활동을 임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치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뭔가 일을 하는데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 또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런 면도 있죠. 뭐 거짓 신고랄까 허위 신고들은 이렇게 열심히 또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자제해 주시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맙겠죠. 자, 뭐 무슨 일이든지 후 조치보다 선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공명선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우리 유권자분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좀 중요한 대목일 것 같은데요. 자, 끝으로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어떤 분이 조합장 선거로 당선되냐에 따라 여수 경제와 지역 주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권자인 조합원 여러분, 오는 3월 13일은 동시 조합장 선거일입니다. 후보자를 선택할 때 혈연 지원보다는 집으로 배달되는 선거 공보를 꼼꼼히 살펴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 유재훈 지도계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순천시가 순천시 역사와 문화, 인물, 관광지 등과 관련된 다양한 스토리, 또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와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발굴합니다.
네, 월요일 준비한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내일 알찬 소식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